자, 오늘 고1 고2 설명회 하는 날인데 오늘 예약사항 보니까 재원생 어머님들이 많으시라고요. 3분의 2 이상이 재원생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 학기 동안 아이들 그 중간 기말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거의 끝났는데 뭐 결과야 뭐 10만이 아시는 거고. 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이 학원의 원장 유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1, 2학년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제 뭔가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을. 그러니까 무슨 판단이냐면 대학을 가는 건 제가 설명회 할 때 항상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대학을 간다라는 건 이제 원서 쓰는 싸움이다. 그렇죠? 이제 원서를 쓰는 싸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애가 뭐 잘한다고 대학에서 알아서 뽑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플라이를 해야죠. 내가 어떤 애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지원을 하는 방식이 그 몇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하고 그 전형에 맞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로드맵을 짜고 그래서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만들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거를 보통 이제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대학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 포장을 해줘서 대학에서 이제 그 아이가 해놨던 걸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대입 준비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원서는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쓰는데 수시 원서를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까를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이미 늦은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형이 정해져 있어야 준비 과정이 다르니까 그때 가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 사실 늦은 거고 지금 정도 단계에서 이제 결정을 빠르게 하고 그 결정된 결과대로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입의 구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형 요소가 있는데 일단 내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을 다 잘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잘하는 애가 있고 아니면 다 잘하지 못하고 뭐 보통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잘 못해서 국어, 영어는 1, 2등급, 2, 3등급 때가 나오는데 수학은 4, 5등급 나오고 막 그런 애들이 꽤 있죠. 두세 개만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만 좋은 애들이 있고 그 세택이라 그래서 이건 뭐 원래는 이제 비교과라고 옛날에 얘기하던 건데 지금 뭐 그 이 입시가 좀 바뀌면서 비교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기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그 교과별, 과목별 선생님들이 기록해주는 세특이라는 전형 요소의 그 중요성이 많이 높아졌죠. 근데 세특이 굉장히 좀 충실해야죠. 학종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세특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서류상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 하나씩 보면 내신만 좋다. 나는 다른 건 다 안 좋다. 기록도 별로 안 좋고 수능도 안 나오고 오로지 내신만 좋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은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대부분 다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산출한 내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만 좋다고 그냥 덥석 이렇게 뽑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학력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대학에서 뽑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수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록, 세특도 괜찮다. 그러면 이 학생은 교과를 넣을 수도 있지만 교과보다는 조금 더 내신이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소위 학종이라는 걸 선택을 하겠죠. 종합전형이라는 걸. 그래서 결국 학생부 전형은 그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하고 딱 두 가지인데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내신만 좋은 애들이 쓰는 거고 내신도 좋고 나머지 기록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준다 그러면 이제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 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교과 전형과 이 종합 전형 두 개를 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특히 이제 중상위권 위쪽에 있을수록 이 두 가지 전형을 다 생각하고 6장의 원서를 구성을 할 때 뭐 3개는 교과로 쓰고 뭐 3개는 종합으로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학생부상에 갖고 있는 기록이 본인은 본인 기록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이 기록이 그 전국적인 학생들의 어떤 이런 기록과 그 대조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형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근데 이건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기록을 계량화한다라는 것은 점수로 바꿔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그 원서를 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있고, 예,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보니까 이 정도의 기록을 갖고 그 대학에 이제 그 어플라이를 했을 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런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애들은 세특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저희가 이제 학기마다 이렇게 계속 아이들 상담을 해주거든요. 아이들 학생부 기록을 갖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갖다가 이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고쳐 대신 써주지는 않고 고칠 수 있도록, 예, 그 지원을 해주죠. 컨설팅 팀에서 하는 일들이 뭐 이런 일들인데, 그래서 이제 세트까지 좋으면 이제 종합전형 가능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하고 수능 두세 과목, 수능을 다 잘하면 뭐 정시 가능성이 생기겠지만, 지금 대학이 이제 거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수능을 한 과목 정도 빼주는 대학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4개 영역을 다 요구하니까 한 개 영역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정시에서는 좀 어려운 거고, 다만 수능 두세 과목이라도 아주 안전한 그 등급 달성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그 최저를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제가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난 학생인데, 이제 내신은 요 근처에 있는 일반고고요. 내신은 이제 2점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이과인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내신이라는 거는 학생부 전형을 버리기에도 좀 그렇죠. 해야죠. 예, 그런데 수능이 1학년 때 뭐 한 1, 2등급 나오다가 2학년 때니까 2, 3등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학과학 선행 상태를 물어보니까 선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과학 선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걔는. 예, 수학은 좀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인데, 얘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교과전형을 간다고 했을 때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게 모의고사라는 게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하고 고3 모의고사하고는 사실 완전히 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애들이 뭐 등급이 좀 나온다고 이렇게 자만을 하다가 3학년 때 이렇게 그 거꾸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인데, 이게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그 수능 모의고사 등급을 갖고 이제 3학년 때 어느 정도 모의고사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갑자기.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3학년 때는 이제 모의고사에 6월부터 재수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수학도 이제 전 범위가 다 반영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단 수학을 갖고 최저 등급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은 웬만큼 잘하는 애가 아니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최저 등급을 2개 아니면 3개, 그러니까 3학년 때 뭐 열심히 해서 1개 정도 등급을 올린다고 치더라도 2학년 때까지는 적어도 1-2개 정도는 나는 이 그 수능 과목은 내가 몇 등급 맞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3학년 올라갔을 때 부족한 거 하나 더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가 딱 보니까 얘는 뭐 한 영역도 안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게. 계속 모의고사가 이제 떨어지고 있고, 3학년 됐을 때 어머니 지금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확실하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제일 쉬운 게 어떤 과목이죠? 영어죠, 영어. 영어는 그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영어 잘하는 애들은 지금 뭐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는 3학년 모의고사를 봐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맞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온 아이죠. 그래서 그런 애 3학년 올라갈 때 좀 편한 거죠. 내가 영어 하나는 적어도 1등급, 정말 망쳐도 2등급 맞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과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한 과목을 수학을 가져가면 참 좋은데, 그렇죠? 수학을 가져가면 참 좋은데, 수학 등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확신을 못 해요. 그래서 이과 학생이 뭐 수원 수투 미적을 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확실히 2등급을 받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애는 사실 저희 관악동작 아이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10명이나 되려나? 2학년 때 확신, 얘는 무조건 1등 받을 것 같아, 이런 확신을 주는 애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뭐 한 2등급 정도를 계속 맞다가 실제 시험 봐서 3등급, 4등급 받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3학년 애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못 봤대더라. 그래갖고 최저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갖고 내 그 역점 과목으로 삼아서 내가 이거 갖고 최저를 맞춰야지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 하나 해놨으니까 이제 국어하고 과학이 남았잖아요. 국어하고 과학이 남았는데 이걸 갖고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맞출 거냐, 등급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과학 등급도 이제 오늘 전화 온 그 아이는 이제 저희 학원에 생명과학 수업을 문의를 한 건데 그 2학년 생명과학 수업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원 선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2학기 파트 내신 파트에 대한 선행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다는 거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똘똘하죠 했더니 똘똘하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똘똘하대요.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님들은. 예, 똘똘해. 그 똘똘했다는 시점이 2살 때인지 3살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똘똘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업을 일단 듣게 해라. 듣게 해서 한 2주 정도 듣게 해보고 저한테 아이가 수업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라.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2학년에 지금 생명과학반 아이들은 그 소위 말하는 생원이 한번 끝났어요. 다 이미. 예, 다 했고 그 2학년 1학기 내신을 걔네들이 하느라고 두 번째 한 거죠. 예, 두 번째 하면서 3학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하고 이 아이가 생원을 갖다가 그 처음 보는 내용을 2학기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아이가 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역량이 뛰어나서 쫓아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처음 듣는 거라. 그런데 안 한 아이는 그리고 좀 약간 생명과학에 대해서 감이 없는 아이는 그 수업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 마음속에는 수능이 생원이 선택 과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아, 얘 생원 선택하면 등급 안 나오는데. 2학년 때 처음 내신하네. 근데 보통 어떤 과탐 한 과목도 그 한 과목을 실제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맞으려면 3바퀴, 4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을 하고 2학년 때 내신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기출도 어느 정도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 3학년이 됐을 때 3점짜리 그러니까 과탐은 2점짜리 있고 3점짜리 있거든요. 문제가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인데 그 3점짜리 그 10개를 갖다 어려운 문제를 계속 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라고 한 2-3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와요. 그걸 맞춰야 이제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기출이나 아니면 그 사설이라 그래서 외부 그 교육기관에서 이런 입시기관에서 출제한 그런 문제들을 서점에서 이제 충분히 구매를 해서 또 공부시키고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실수해서 하나 틀리더라도 1등급. 그렇죠? 그래서 뭐 2개 틀리더라도 2등급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죠. 45점 기준으로. 50점 만점에 45점. 근데 이제 그 어머님한테 제가 그 아이가 구암고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생원 갖고 이제 등급 2등급 이내로 맞출 생각이죠? 과탐 2개 평균 2등급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야죠. 근데 어머니 한번 올해 졸업한 그 학교 아이들 중에 과탐을 뭐 생원 하원이든 뭐 물원 생원이든 아니면 생원 지원이든 선택해서 2개 평균 2등급을 받은 애가 몇 명인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학교에 물어보시든가. 아마 5명이 안 될 겁니다. 한 학교에서 5명이 잘 안 나와요. 2개 평균 2등급을 맞는 애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과탐 등급 맞추기가.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이 최저 있는 그 전형을 교과 전형이 됐던 아니면 다른 전형에 최저가 있는 전형을 선택을 하려면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내 과목이 내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2등급 이내를 받는다라는 수능 과목이 한 2개 정도 있어야 된다. 미리 맞춰야 돼요. 3학년 때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해놓고 3학년 때 그걸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가는 거지 2학년 때까지 등급이 안 나오는 걸 3학년 올라가면서 열심히 해갖고 올리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잘 되지 않아요.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에 그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갑자기 그 거의 이제 10만 명 이상의 예비군들이 몰려오잖아요. 저 여기저기 숨어있다 기숙학원에 숨어있다가 어디 학원에 숨어있다가 예비군들이 갑자기 확 몰려오면서 걔네들이 모의고사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가 원래 맡고 있던 등급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최저 얘기가 나온 김에 수능 그 최저를 맞추는 어떤 단계 2학년 때 이제 해야 되는 일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도 괜찮고 세특도 괜찮고 그 다음에 수능도 어느 정도 국영수 탐구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얘는 수시 정시를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그렇죠. 뭐 최상의 카드죠. 수시 정시를 동시 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고3 애들 원서를 쓸 때 수시 원서가 6장이잖아요. 그 6장을 다 사용하지 않고 2장만 쓰거나 3장만 쓰는 애들이 있어요. 부럽죠. 굉장히 부럽죠. 걔는 이제 서울대한테만 딱 쓰는 거죠. 수시 떨어지면 정시로 간다. 최상의 카드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가면 갈수록 재학생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저희가 해마다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점점 주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하게도 요즘 이런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재수생 비율이 점점 늘어요. 서울대는 80%가 넘은 것 같아요. 예. 재수생 합격생이. 그러니까 이제 재수하는 게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상위권 대학 가려면 재수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애들이랑 이제 같이 시험을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능 등급을 만든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면서 참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수능만 내신이 이제 안 좋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시 올인을. 수능만 좋은 아이들은. 그렇죠. 정시 올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정시 올인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까지의 내신이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좀 이미 어려워졌으니 그냥 시간을 좀 땡겨서 정시에 올인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리기란 그리 만만치 않죠. 상당한 그런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 안 좋으면 방법이 없죠. 그렇죠? 다 안 좋으면 이건 이제 물음표인데 4개의 동그라미에 어떤 것도 자기의 강점이 없으면 어떻게 다시 키울 수도 없고 그럼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뭐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애를 가르쳐 봐야 알죠. 가르쳐 보고 그 아이가 이제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의지, 재수, 불사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재수를 하더라도 어떤 특정 대학 이하로는 갈 생각이 없다. 그렇게 딱 얘기 좀 속 편해요. 이제 고2 말에 딱 와서 공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내가 잘못 나한테. 그런데 제가 어느 대학에서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차라리 2년짜리 계획을 짜자. 지금부터. 1년 안에 좀 쉽지 않다. 2년짜리 계획을 짜자. 속 시원하죠. 근데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학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도 없으면 정말 답이 없죠. 그런 학생은 이제 남학생은 군대를 보내시면 됩니다. 갔다 오면 애들도 달라져요. 뭔가 인생에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 주는 거죠. 달라지게끔. 애들이 크다 보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딸내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군대도 갈 수 없고.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내신이 지금 만들어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충 아시죠? 우리 아이의 내신을.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내신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사실 매년 변하는 거고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각 대학에서 이제 합격생 평균 등급을 발표해 주는 데도 있고요. 대학에서 발표를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표본을 많이 수집을 할 거잖아요. 저희 학원 애들 것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대학에 어느 전형에 합격하는 애들이 내신이 어느 정도 되더라라는 표본을 계속 수집을 하죠.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제 교과 전형 내신을 갖고 가는 전형은 일단 뭐 서울대연대 고대나 의대 아니면 뭐 수의대 이 정도를 가려면 일단 1점대 초반이죠. 그렇죠? 1점대 극초반. 그래서 1.1이 넘어가면 서울권 의대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1.1이 넘어가면. 평균 등급이. 1.0대여야 가능하다. 지방의대로 가게 되면 1.1대, 1.2대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 교과 1.1, 1.2. 근데 그런 애들이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최근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의대 합격한 애가 1.12였죠. 1.12. 걔가 부산대 의대, 전남대 의대. 1.12. 그러니까 지방국립대 의대를 교과 전형으로 붙을 정도. 그러니까 이런 데를 교과 전형을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고. 근데 1.25, 1.5, 뭐 1.5에서 1.8
평균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에서 2.0, 2.1에서 2.5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략 그 이과 아이들은 2점대 한 중반 정도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에. 그렇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거기도 아직도 한 네 번째 칸은 눈이 안 가시는 부모님들은 현실감이 없거나 예. 아니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인서울 그래서 이제 메이저 대학 한 10위권 이내 대학까지 가는 거는 이제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이죠. 2.0입니다. 2.0이 넘어가면 그런 대학은 어려운 거고, 범서울권, 그죠? 좀 서울은 서울인데 좀 넓게, 그렇죠? 아니면 이제 경기도까지, 거기까지 보면 이제 2점대 중반, 중후반 요 정도까지가 돼야 교과 전형으로 이과 아이들이 수시원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3 설명회 할 때 일반고를 보내라라고 하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요 안에만 들면 무조건 가거든요. 그런데 원서 쓰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거예요. 이과애가 1점대 내신을 갖고 있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한대, 중대, 경희대, 이대, 뭐 시립대 여기까지는 합격이에요, 사실. 원서 쓰는 사람이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합격하는 게 1점대만. 거꾸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반고를 많이 보내라, 내신 일단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3 설명회 할 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딜 가느냐는 이제 또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자, 종합전형은 이제 조금씩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어느 대학, 건국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전형에 2점대 초반인데, 여기 건국대가 이제 여기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낮죠? 그러니까 0.5에서 0.78 정도 종합전형은 내신이 안 좋더라도 나머지 것 갖고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게 뭐 종합전형이 내신 안 좋은 애들 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이제 종합전형에 그 지원하는 애들을 내신만 보지 않고, 내신도 당연히 보죠. 내신도 당연히 보지만 다른 전형 요소를 포괄해서 보기 때문에 일반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은 내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사실. 큰 차이는 안 나고,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 그 서초 강남권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4, 5가 넘어가면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어느 고등학교는 4점대인데 어느 대학 붙었대, 이런 얘기를 상담하다 보면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그 얘기만 들으셨지, 그 등급대 아이들이 떨어진 아이들은 말을 안 하거든요. 가끔 붙은 애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일반화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짤 수는 없죠. 붙을 수도 있고, 붙을 확률이 10% 이상, 20% 정도? 떨어질 확률이 7, 80%인데 쓰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접근해야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고등학교 2학년 이과 아이가 요 내신 등급에서 본인이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대학과 본인의 내신, 갖고 있는 내신과 지금 새 학기가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갭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학생마다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2학년 2학기 내신도 있고 3학년 1학기 내신도 있는데,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은 사실 일단 그 절대평가 과목이 많고요. 절대평가 과목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학년 1학기 내신은 문제 출제 형태가 2학년 때 내신하고는 출제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범위가 있거든요. 교과서 범위가 있고 모의고사 범위가 있고 범위가 있는데, 3학년 내신은 사실 거의 범위가 없어요. 그냥 수능 시험이랑 비슷해요.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영어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 3과에다가 모의고사 지문 2, 30개 이 정도거든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내신 범위는 예를 들면 수능 모의고사 지문인데 수능 특강이라는 그 EBS 책에서 보통 내는데 시험 범위가 100개 이런 거예요. 150개. 그럼 150개면 없는 거죠, 그게 시험 범위가. 어차피 시험 기간에 잠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역전,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했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거, 한 학기 남은 거니까. 그렇죠? 한 학기 남은 거니까 그런 생각을 1학년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그 내신 그 향상 가능성이 있죠. 열심히 하면.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내신으로 올릴 수 있는 거하고 이 아이가 수능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하고를 한번 따져봐서, 이 아이가 내신을 아무리 올려봤자 실제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1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도 과감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과감하게. 근데 사실 그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건데 판단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애가 이런 상태인데 원장님 이 아이는 어떻게 대학 가야 됩니까? 이런 판단을 하라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신이 안 나왔지만 2학년 때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고요. 지금 1학년 때 잘 나왔지만 2학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1, 2학년 내신하고 3학년 내신 다르다 그랬는데 1학년 내신하고 2학년 내신 또 다르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2학년 내신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좀 한 등급에서 1등급, 2등급 명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고2가 되면 그 과학 같은 과목들은 정말 많은 데들이 한 80명 한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 그러니까 80명이면 4%가 1등급이니까 1등급이 한 과목당 3명인 거잖아요. 50명이면 4%까지니까 1등급이 2명인 거고 30명이면 과목당 선택이 30명밖에 안 되는 과목도 많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1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급 받기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훨씬 어려우니까 이것도 정상적인 코스로 가자면 1학년 때보다 2학년 내신 등급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1학년 내신에 집중하느라고 2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 뭐 수원이나 수투나 아니면 과탐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선행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한 거죠. 예. 하얀 곡선을 근데 그런데 이제 1학년 때부터 얘는 내신으로 보낼 거야 라고 수능 공부 같은 거 해놓지 않았다가 1학년 내신 잘 나왔는데 2학년 때 갑자기 떨어지면 그때 이제 딱 오죠.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뭐 떨어져 갖고 근데 이게 공부 과정을 쫙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적어도 자기 학교 진도에 비해서 1년 이상 선행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면 수원수투를 한 거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면 미적까지 다 한 거죠. 1년 이상 선행을 한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한 1, 20%는 있습니다. 최소. 한 20% 정도는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1년 이상 선행을 한 애가. 이제 그런 애들하고 이게 뭐 사실 수원수투 같은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선행을 안 하고 올라간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2바퀴, 3바퀴 수원수투를 공부한 애들이랑 같은 내신 시험을 봐서 1, 2등급을 받는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예, 그런 좀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문과를 볼게요. 문과는 이과보다 더 낮아요. 가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제 이과 애들은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뭐 요 정도였는데 그렇죠? 문과는 내신이 더 좋아야 한 0.5 정도는 이과보다 더 좋아야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선발 인원이 작기 때문이죠. 문과는 점점 줄고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세봤어요. 저희하고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중간중간에 쉴 때 야, 놀고 있지 말고 선생님이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세봐라. 그래서 그 서울대부터 해갖고 과별 명수를 다 더해봐라. 근데 이게 왜 대학이 발표를 하잖아요. 대학이 발표를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게 그 발표한 걸 갖고 명수를 알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기회균형이라고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미체들도 있잖아요. 음대, 비대, 체대. 근데 그건 우리의 사실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빼야 되는데 그건 세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세봤어요. 다. 그래 20개 정도까지 세보니까 그 한 대학당 이제 그 평균은 대략 한 2,300명 한 대학당 유효 정원이 우리가 지원 가능한. 그다음에 이제 문과대 이과의 비율은 이과가 한 55에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문과가 한 40에서 45%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수험생은 여전히 문과 수험생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대라면 이과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문과 아이들은 그만큼 약간 더 좁다. 특히 위로 가게 되면 그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데 이과는 일단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아마 지금 여기 이과생 이제 학부모님들이 판단하실 때 우리 애가 그래도 입시에서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대학이 어디가 있냐면 일단 의대 있잖아요.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이런 데들이 있죠. 그냥 뭐 의대 정도 갔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대가 있고 연대가 고대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대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과는. 그렇죠. 성대도 있고 한대도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공대도 있죠. 포스텍.
그 다음에 카이스트도 있고,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지방 국책대학들. 그렇죠? 예. 이 정도 갔으면 잘 간 거잖아요. 맞죠? 많잖아요, 갈 수 있는 데가. 문과는요? 우리 아이가 잘 갔다 성공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끝. 그러니까 문과는 이제 상위권이 좁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원도 좁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과생인데 서울대 간 사람이잖아요. 만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저희 과가 제가 갈 때 저희 과 정원이 25명이었거든요. 정말 적죠. 25, 전국 25명. 근데 지금 아마 18명인가 뽑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과는 이게 단위수 앞자리가 달라요. 뭐 100명, 150명 이렇게 보는데 문과는 뭐 15명, 정원이 20명 막 이렇게밖에 안 뽑으니까 문과는 그만큼 학생 문제도 똑같고 정시도 똑같고 좋은 대학 가기가 문과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이가 문과 가겠다라고 이제 상담을 하면 예전에 저는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여기 고일 학부모님들도 많으시니까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불개입주의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강요하는 것도 저는 말리는 편이었거든요. 애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딴 집 애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문제인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시켜야지 그거를. 그래서 애 편을 들어주고 밀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애가 문과 이과가 있다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상담을 하는데 문과가 있다 그러면은 아 그래 네 생각도 옳은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예, 한 번만. 요새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거죠.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과 애들이 하도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그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 모금 먹겠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뭘 할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 오다도 뭘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문과를 나온 아이가 나 뭐 할 줄 알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자격증을 뭐 딴다라든가 이런 거밖에는. 근데 이과 아이들은 자기 전공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전문기술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나는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일단 1차 관문인 취업에도 좀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문과가 있다 그러면 살짝은 조금 갸우뚱하는 예, 그런 건데 또 이과를 가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조건이 수학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제 그 영어 수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과는 정말 주요 과목이 수학 과학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수학 과학이 주요 과목이고요. 수학 대 과학의 비중은 1대1이다. 이과는. 예, 그래서 과학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사람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머릿속에 국영수 이게 그죠? 영어 수학 이게 딱 머릿속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과를 딱 결정하는 순간 주요 과목은 수학과학. 예, 수학과학에 시간을 많이 쓰고 그리고 영어는 안 해도 되냐? 해야죠. 다만 우선순위가 수학과학. 근데 수학과학은 똑같다. 비중이.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뭐 저희 학원에서 쓰는 자료라서 뭐 대외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뭐 이거 뭐 웬만한 또 이렇게 검색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노가다로 찾는 거긴 한데 그 실제로 이게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아이들마다 적용례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우리 아이의 현재 내신을 생각하면서 대학을 가늠해 보는 정도의 기준은 충분히 그 정도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인데 수능인데 어느 정도의 수능을 그 갖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요게 그 100분위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그러니까 96%가 1등급이죠. 4%까지니까. 그 다음에 2등급이 47이니까 89%까지가 이제 2등급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3을 곱하면 39, 27, 39, 27, 36, 18, 288. 그렇죠? 요거는 이제 3을 곱하면 38에 24, 39, 27이니까 277. 맞나요? 맞나요? 24에다 20, 267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288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영어는 뺀 거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가지를 세 개 다 이제 1등급을 맞으면 요 정도 선이 어디냐 하면 요 정도 선인 거죠. 여기죠, 여기. 세 개 다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은 요 이상을 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물론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이게 100분위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표준 점수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표준 점수를 지표로 쓰는데 문제는 표준 점수 매번 달라지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100분위는 이제 고정된 거니까
이제 평균 100분위 평균 이 정도면 이런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세 개 다 1등급이면 여기를 간다. 뭐 여기까지 간다 이런 뜻이고요. 267까지 요 정도죠. 세 개 다 2등급이면 요 정도를 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국어, 수학, 탐구 세 개 다 2등급이면 요 아니 뭐 1, 3, 2 1등급, 3등급, 2등급 요 정도 나오면 여기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떨어지면 요 정도까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3이죠, 3. 그렇죠? 3등급이 이제 그 섞여 있는 2, 2, 3 뭐 요 정도죠. 2, 2, 3 요 정도 등급이면 여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 이과 아이들이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는 건 수능 기준으로 국어, 수학, 탐구가 적어도 2, 3등급 때까지는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름하는 의미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는 아까 얘기한 것좀 똑같아요. 문과는 더 어렵다. 이과보다 정시로든 수시로든 문과는 문이 좁기 때문에 좀 더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문과는 이제 이 200 요 정도 선이죠. 요 정도 선이면 세 개 다 2등급, 세 개 다 2등급 정도 되면 동국대나 숭실대나 건국대나 이제 이 정도 대학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로. 그러니까 사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수능 모의고사가 이제 2가 영어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국어, 수학, 탐구가 2면 영어도 2 정도 된다라는 그런 기준인데 뭐 영어는 감점으로 가는 대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급이면 세 개 다 2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가려면 1점대여야 되는 거죠. 이 대학은 다. 여기 있는 대학은 수시로 가려면 다 1점대, 2점대 초반이에요. 여기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점대만 2점대 초반에서 끊기는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능으로 가면 조금 더 낮아져서 물론 수능은 이제 등급 맞추기가 내신보다는 훨씬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지금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아이들이 성적이 나오면 이제 상담을 해야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아이별로 수시 정시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부족한 면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수시형이고 어떤 학생이 정시형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딱 부러지는 거 아니죠. 몇 가지 기준이 있어. 몇 가지 기준. 첫 번째는 이 아이가 학년별로 내신이 계속 변할 건데 이게 이제 학년별로 어떻게 변해갈 건가를 내신 변화 추이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 평균 등급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평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의 학습 스타일이에요. 학습 스타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예요. 그렇죠? 똑똑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예요. 그렇죠? 예. 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그 아이가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신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고 내신은 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애가 좀 단기 집중력이 약하고 얕게 넓게를 잘 못하는 그런데 이 아이가 뭔가 수능 문제 같은 걸 좀 어려운 걸 가르치면 이해 속도도 빠르고 시간을 두고 이제 반복 학습을 여러 번 많이 하면 이 아이는 그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스타일의 학습 유형, 성격 유형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수시보다 정시에 어울리는 거고. 그죠? 내신은 꼼꼼해야 되거든요. 참 꼼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신은. 어쩔 수 없이 내신은 여학생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3 때 우리 아이들 원서 쓸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학생들은 무조건 공학을 가면 안 된다고. 도망가야 된다고. 여학생은 정말 무섭다고. 여학생들은 이제 남자애를 있는 대로 가야 된다고 무조건. 걔네들이 필요하다. 예. 죄송해요. 아들 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세계에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능력, 수능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유형, 성격 유형이랑 결합시켜서 이 아이가 내신에 맞는 애냐 아니면 수능에 맞는 애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특징인데 이제 학교도 이게 무시 못하죠. 학교를 잘 가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지금 특히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생기고 굉장히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있었을 때 그럴 때에는 이게 학교가 사실 이렇게 학생부를 잘 써주는 학교 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교과 전형이 워낙 많고요. 내신밖에 안 보는 전형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이 안 되면 1차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학교가 뭐 프로그램이 좋고 뭐 이런 얘기 사실 다 어찌 보면 다 부차적인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2차적인 얘기. 일단 내신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학교 내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의 어떤 갖고 있는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내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스타일도 봐야 돼요. 2학년 때 이제 생기는 2학년 때 그 학교의 선택 과목 수나 아니 선택 과목별 학생 수나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학교별 특징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소속돼 있는 학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학교가 정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열어주는 학교가 있고요. 정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지역의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사실 최근에 학교들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정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불과 1, 2년 사이 비교해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저 마포 지역에 있는 그 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거기에는 학교들이 막 만들고 있대요. 학교 내에서 정시 프로그램.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학생부 전형 얘기만 하다가 안 된다라는 게 깨달은 거죠. 깨닫고 이제 뭐 지금 뭐 입시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어찌 보면 내신 좋으면 학생부 전형, 내신 안 되면 정시 딱 두 개예요. 논술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명수가 적잖아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좋다가도 2학년 때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이건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시를 준비한다라는 건 굉장히 학교 활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대단히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모의고사 푸는 기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유형 어떻게 풀어라, 어떤 유형 어떻게 풀어라 이런 걸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했을 때 애들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안 봐도. 부모님들도 뭐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지겹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을.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과연 끝까지 이런 그 정시 수능 공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의지적 성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신을 안정적으로 중간에 실수하지 않고 중간에 뭐 갑자기 또 뭐 사랑에 빠져갖고 한 학기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사실 한 학기 그냥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봐서 이 아이가 수시형이 맞냐 정시형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이 아이가 스타일이 어떠냐. 근데 지금 내신하고 앞으로의 내신이 어떻게 변해갈 거냐 이런 걸 예측해서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원하는 대학이 어저께 며칠 전에 상담한 아이인데 아이는 딱 있어요. 어디 가고 싶니? 여기요. 그래? 근데 지금 점수는 못 가거든요. 그럼 저는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못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너 재수해도 괜찮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뭐 좋은 어머님 뭐 좋은 지적이고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신이 그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앞으로 남은 그 두 학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 학교에 지원 가능한 내신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숫자가 안 나와요. 평균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 어머님은 뭐 아이는 그런 데를 원하지만 저는 뭐 그런 데 못 가더라도 그냥 적당한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면 된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집은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어머님이 얘기하세요. 어머님이 딱 여학생인데 저희 가문에 2대 이하는 없습니다. 그런 집도 있어요. 이거 실제 사례예요. 이거 뭐 저희 학원에 있었던 일인데 그 어머니 딱 얘기하세요. 사촌들은 다 연구대 이상이고 저희 가문에는 2대 이하는 없다. 그럼 2대 갔습니다. 2대 갔는데 아니 근데 그 어머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님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죠.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제 아주 애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아끼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애도 있는데 어쨌든 그 원하는 대학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도 불사하겠다. 뭐 그런데 이 아이가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정시로 가는 거죠. 걔는 뭐 그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안 가겠다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거는 뭐 집집이 다른 거니까 그건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죠. 어머니 얘는 제가 살아보니까 애들 키워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애들 키워봤다는 얘기 제자들 얘기하는 건데 재수증 한다는 것이 인생에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원하면 시켜라. 떨어지면 한 번 더 시켜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또 꼭 이것들이 그래. 나중에 큰 다음에 엄마 그때 왜 나를 안 시켜줬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녹음해야 돼요. 애들이랑 대화를 할 때 꼭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을 날짜별로 다 이렇게 정리해서 애가 커서 뭐라 그러면 다 들려주셔야 돼. 네가 그랬잖아 그때 이씨. 그래서 학원을 보내줬잖아. 비싼 돈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집에서 못하니까 학원을 보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그 얘기 어떤 상관관계예요? 제가 잘 놓쳤어요 말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애가 말했을 때 우리는 학원을 보내줬잖아요. 네. 우리는 해줄 만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못하는 거는 학원에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내고 학원을 보내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돈값을 해야겠네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저희가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잖아요.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라는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엄마가 얘기하는 건 귀등으로 안 듣는다. 엄마가 얘기하면 싸움만 난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좀 다르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보낸다. 네, 그렇구나.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새삼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집에서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만약에 싸우잖아요.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엄마들하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래서 집에서 가르쳤을 때 싸움이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분쟁 해결사 겸 그런 거죠. 네, 분쟁을 해결해주고. 네. 자녀는 못 가르친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거의 대부분 동의하시죠.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식은 직접은 못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은 왜 제 말을 잘 듣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빠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정시 판단 기준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한 번쯤 우리 아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그러다가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어머니 말씀이 맞는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의 목적은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낼 거냐 이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정시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일반적 특징들. 자, 이 제일 첫 번째 좀 슬픈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는 완전 선행판이죠. 완전 선행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이가 괜찮은데 능력치가 요새도 이제 그런 애들 들어오거든요. 이게 중3 애들이 요새 많이 들어올 때잖아.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중3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선행이 안 돼 있는 거죠. 선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야, 너 그 중3 지금 학교 시험 준비하지 말고 너 지금 빨리 고등학교 거 준비해라. 시작해라. 막 심각성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하면 애는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을 적당히 하고 그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선행하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그럼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나보다 못하는 애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해야겠다. 근데 중학교 애들 내신 대비하면 막 한 달씩 해버려요. 근데 한 달을 갖다가 그 중학교 내신 대비하다가 다시 이렇게 원래 과정으로 돌아오면 그 아이가 처음에 배웠던 이 선행 과정이 리셋이 돼버려요, 애들은. 그래서 한 달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두세 달 정도의 손해가 나거든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아이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2학년 과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제 그런 애들이 우리 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과정을 전부 다 하고 2학년을 맞이하는 애들이 적어도 20%, 15%에서 20%는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에 이걸 몰랐던 거죠. 선행을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능력치는 되는데 1학년 대신 퍽 하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이게 기록된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한 번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도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1학년 때 이제 못 맞았던 내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안 좋은 대학을 능력치에 비해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안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 그렇죠? 타이밍을 놓친 거죠. 늦게 시작해서. 근데 이런 애들은 또 정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은 별로 좋지 않지만 수능이 더 잘 나오는 애들. 그래서 내신을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수능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좋은 아이들. 그 다음에 학습 성향상, 스타일상 내신보다 수능 학습이 맞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이제 정시 고민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당연히 대학은 수시로 가는 게 편해요. 당연히. 수시로 가는 게 명수도 많고 편합니다. 그러나 안 됐을 때는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고2는 지금입니다. 고2는
그러니까 정시로 수시를 접고 정시로 완전히 전향하는 판단에 여기서 마지노선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얘기. 이 이후에는 판단하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까지 괜찮다가 2학년 2학기 때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늦는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왜 도대체 이 정시 시장에서는 재수생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은가? 왜일까요? 한번 공부했던 걸 다시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시험의 특징이에요. 시험의 특징.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징이 이게 뭐라 그래? 반복 연습이 필요한. 그다음에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는.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고 굉장히 반복 연습이 필요한. 굉장히 양이 많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도 같이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이제 정시로 가겠다. 근데 이제 2학년 끝나고 이제 그때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재수생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재수생도 그때부터 재수 시작하니까. 수능 망치고, 그죠? 그때 재수 시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못 이겨요. 그죠? 그 1년 동안 그 재수생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죠. 학교 수업도 안 듣고. 재수생이 가지는 강점이 그래요. 다른 학교 활동도 없고.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좀 컸죠? 한 방 맞고. 그렇죠? 한 방 맞았잖아요. 와. 갑자기 제가 애들한테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생각해봐. 네가 식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네가 떨어졌어.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그냥 밥만 줘요. 그리고 너는 밥 먹고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네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집안이 고요에 빠져. 이게 떨어진 집이야. 붙은 집은 집에서 안 먹죠. 나가죠. 애들한테 이제 일부러 자극 줄 때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극복이 되죠. 시간이 지나가면 뭐 아들이 또 격려하고 안아주고 이러면 극복이 되지만 예, 한 방 맞은 거예요. 재수 떨어진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시험의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어떻게 걔네들이랑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시로 갈 거면 땡기면 땡길수록 좋아요. 땡기면 땡길수록. 이게 뭐 리스키한 선택이냐? 저는 그렇게 리스키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수능도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하면 잘 보는 거고 준비 안 하면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빨리 결정해서 준비를 많이 하면 잘 보는 거예요. 재수생이라서 잘 보고 재학생이라서 못 보는 거 아니고요. 예. 강남이나 목동이라서 잘 보고 관악동작이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하면 잘 보는 거고 준비를 안 하면 못 보는 거죠. 근데 준비하는데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빨리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하여튼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기 지난 다음에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재수 가능성이 높죠. 정시 전형을 하게 되면. 물론 모의고사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죠? 한두 학기에 수능 대비해 갖고는 N수생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고3 때 이제 수능 중상위권 이상에 진입하면 재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수를 겁내지 말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3 모의고사에서 일단 수능 한 2, 3등급 때까지 이제 치고 2등급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재수 한번 해볼 만한. 얘는 한 해 더 하면 1등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고3 때 일단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정시에 올인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 내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정시에 올인한다는 건 내신을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수시는 없다. 그렇죠? 논술 전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수시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과 아이들은 이과 중위권 대학을 노리는 정시 올인생은 대부분 다 이제 수리 논술을 병행하면 돼요. 수리 논술이 많아요. 생각보다 학교들이 많고, 그런 뭐 투자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고 어차피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리 논술이라는 그런 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과 논술은 명수도 작고요. 명수도 작고 문과 논술은 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이과는 수학밖에 안 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이나 이 아이의 어떤 사고력이나 글쓰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문과는 사실 논술 전형을 할 수 있는 애가 예외적인 거고, 이과 아이들은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은 논술 전형을 병행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거고 그런 거죠. 어쨌든 내신을 버릴 경우에는 수시 가능성은 사라진다.
굉장히 좀 무서운, 그렇죠? 근데 갖고 있어도 못 가는데 뭐 버리나 뭐 안 버리나 뭐 사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의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 생활이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뭘 시키잖아요. 모둠 활동도 시키고 뭐 진로 관련 활동도 시키고 막 시키는데 그런 게 사실 정시 가는 애들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까 제가 정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정시 가는 애들한테 이제 그런 걸 좀 빼줄 수 있는 유연함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불행하게도 저희 동네 학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갈등 요소가 상존한다. 그래서 이런 정시 선택을 했을 때는 어쨌든 이런 그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등급이 이런 게 참 어려운 건데 뭔가 정시로 딱 턴하면 제가 오늘도 그 정시반 영어과 회의를 했어요. 4시에. 그래서 이제 영어과 이제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교재도 다 만들고 지금 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정시로 턴한 애들 이렇게 가르치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딱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원장님, 이게 우리가 정시로 턴하겠다고 애를 맡았잖아요. 근데 이제 9월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학교에서. 모의고사 등급 안 나오면 저희 바로 욕먹어요. 근데 그 2달 사이 등급이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장 몇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말이 일단 듣기는 한 개도 안 틀리게 하고 모의고사가 18번부터 45번까지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번부터 28번까지가 좀 쉽거든요. 그 11개 한 개도 안 틀리게 하고 그 훈련을 시키자. 그러면 등급은 나온다. 근데 뒤에 게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뒤에 어려운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가르치는 건 오래 걸리니까 그럼 그 사이에 고만둬 버리니까 애가. 그런 현실적인 막 학원이 참 그런 게 어려워요. 당장 안 나오면.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써놨냐 하면 모의고사 한 등급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국어다. 3등급 아니면 4등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던 애가 2등급 아니면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그 성적이 향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 보통 1년이죠. 한 등급 올리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한 4등급 되는 애가 6개월 만에 3등급 되고 또 6개월 만에 2등급 되고 또 이렇게 1등급, 그럼 다 서울대 가게? 그렇게 안 올라요, 등급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등급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 근데 이제 그 등급이 그 올라가면 다행인데 또 안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수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시반 만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시반은 수시는 어떻게 운영에 뭐가 있지만 정시는 이거는 우리가 괜히 정시반 만들어서 대학 못 보려면 정말 욕먹기 딱 좋은 거고 학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정시반이라도 수시 원서 6장을 쓰나요? 안 쓰죠. 아예 수시 원서를 안 쓰나요? 아니요, 걔는 정시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수시로 쓸 수 있는 대학보다 좋아질 거니까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상식 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그 고3이 더 재수생보다는 더 잘 간다. 수시로 가는 게. 잘 가죠. 갈 수 있으면. 잘 가는 애들은 잘 가는 건 애들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가 나온 첫 번째가 이 아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좋아질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시를 일부러 안 쓰는 거죠.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재수에 대한 그런 그 리스크가 항상 있다. 정시 올인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 이거 좀 아까 얘기한 게 단점이고, 장점 뭐냐면 이게 내신 공부를 한다는 게 시간을 엄청나게 뺏겨요. 일단 아이들이 내신 공부할 때 뭐 중간고사 한다고 막 4주 전부터 막 계속 내신 공부만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만큼 뺏기는 게 또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시 올인하게 되면 수행을 대칭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근데 어차피 뭐 수시로 안 갈 거니까 수행할 시간을 줄이고, 그렇죠? 수행을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내신 플러스 수능에 그 투자할 시간을 다수 공부에 확보할 수 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활동 때문에 뺏기는 시간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에 이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수를 줄일 수 있죠. 내신은 뭐 좋든 싫든 다 해야 돼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다 해야 되잖아요. 1학년 때는 다 해야 되고, 이과 애들도 과학 해야 되고 그런 거고, 2학년 때도 과학이 뭐 예를 들면 보통 3과목을 배우죠. 보통 3과목을 배우는데 수능 선택 2개만 할 거니까 한 과목 나중에 버릴 건데, 그리고 3학년 때도 과학 과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딱
딱 5개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 5개 과목만 딱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시간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시 공부하는 애들보다는 그 모의고사에 투자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시오리의 장점이에요. 자, 정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모두 그런 건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 모의고사도 이제 3, 4등급 대가 나오고 내신도 3, 4등급 대 이하가 나온다. 보통 그런 학생들은 일단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학생의 학습 의욕도 적고 학습 의욕도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신이 안 좋지만 수능 모의고사 잘 나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스타일이 안 맞는 거고 그보다 더 이제 한층 더 내려가게 되면 층고를 좀 낮추면 거기에는 아이들의 일단 의욕 자체가 별로 없고 능력치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 학생들 끌어내기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학부모님들이 사실 그 아까 어떤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자금 끌어다가 학원비 내면서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통 아까 제가 재수를 해야 되는 학생들 중에는 첫 번째 케이스가 선행을 안 하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고1, 고2 때 내신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닌데 다른 엄마들보다 느렸던 거잖아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은 다 시켜갖고 오는데 이 엄마 느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사실 아이는 사랑하지만 입시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한 그런 엄마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또 뭐 저학년 때부터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뭐 그렇게 시켜야 돼? 학원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어렵더라. 예, 어렵죠. 사실은 제가 학원 하면서 학생들 상대하는 것보다 학부모님 상대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애들은 이쁘니까. 얼마나 이뻐요.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눈을 보면 그냥 막 아우 지금도 우리 중2, 중3 애들 눈을 보면요 반짝반짝반짝 얼마나 그런 애들이 왜 고2만 되면 이상해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쁜 애들이 너무 이뻐요 애들이. 제가 오늘 낮에 뭘 했냐면 중2, 중3 애들을 그 여름방학 때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하루 12시간씩 학원에다 잡아놓을 건데 걔네들은 밥을 먹으러 내보내기가 좀 불안하거든요. 어려서. 예, 좀 불안해요. 뭐 사고가 날 수도. 그래갖고 이제 도시락 제가 메뉴를 짰거든요 오늘. 월요일은 뭐 먹여야지, 화요일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짜는데. 그래갖고 막 한 달에 2번 정도는 떡볶이 파티를 해줘야겠다. 뭐 그런 것도 짜고 막 뭐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걸려 있잖아요. 예? 돈이 걸려. 그냥 좀 덜 벌고 좀 덜 먹고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예,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사실 잘 안 드려요, 저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죠. 이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화를 해야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제가 전화를 잘 안 하죠. 전화가 오면 받지만. 예. 그리고 이제 제 핸드폰 번호는 이제 알려달라는 부모님 있으면 제가 절대 안 알려주고, 알려주면 뭐 이게 좀 세관이 마비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먹으면 저희 학부모 집 가서 먹습니다. 저희 많거든요, 이 동네. 이 동네 많아요. 저쪽 낙성대에서부터 저 남곡에 이르기까지 저희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는 알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저는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어도 학부모가 하는 데 가서 먹고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정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했을 때 학생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설득이라기보다는 학부모님이랑 대화를 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 이 난제들에 관해서 말씀드린 난제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잖아요. 한 등급 올릴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2등급짜리가 1등급 되는 거는 이게 참 사람 피말려요. 목에서 딱 봐도 1등급 딱 해서 와우 그랬는데 다음 시험에 다시 2등급 되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다 가끔 띵 하니 3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끌고 가기가. 그래서 제가 정시반을 갖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정시반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매주 모여라, 매주. 회의를. 저희가 뭐 회의를, 과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정시반은 이제 매주 모여라. 매주 모여서 일주일치 통계를 매주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과제, 국어, 평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출결, 지각, 결석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주간 테스트 점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어 단어가 있을 거고, 영어 과제 여부가 있을 거고, 수학 그 과제 제출 여부가 있을 거고, 테스트 여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딱 모아놓고 그걸 갖다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민등록번호 4자리, 끝에 4자리. 애들 실명으로 발표하면 이게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으니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에 부모님들이 저랑 같은 세대니까 빌보드 차트 이런 거 있잖아요. 붙이듯이 차트를 붙이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그널을 경고 시그널 넣어서 그냥 붙이자, 그냥 8층 벽에다가. 그래서 그런 애들은 빨리빨리 그냥 속된 말로 좀 잘라내버리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정시반은 못 끌고 간다. 이거는 애들 믿을 수가 없다. 여기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건 그 아이의 도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얘가 꾸준히 이렇게 이 지겨운 걸 해줄 수 있더라고 할 거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자극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불확실한 거를 확실하게 만드는 건 사실 공부 양이잖아요. 꾸준함이잖아요. 근데 애가 계속 불확실하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좀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주면 힘드니까 단기로 잘라서 그런 걸 매주 해야 된다.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 때문에 매너리즘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맨날 똑같은 걸 해야 되니까 오늘도 모의고사 또 풀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어다 그러면 매주 모의고사를 풀 거잖아요. 매주 근데 대충 풀고 자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구조다. 정시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적화된 강사진, 이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들도 내신에 굉장히 강한 선생님이 있고요. 수능에 강한 선생님이 이게 달라요, 약간.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성격, 아이들도 성향이 있는 거죠. 선생님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성격, 성향, 그래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학원에서 사실 이게 전담팀을 꾸리려면 이게 어느 정도 명수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시반 개강 그랬는데 3명. 그랬는데 거기에 선생님 뭐 구사 선생님 2명, 영어 선생님 2명, 국어 선생님 1명 이렇게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학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뭐 저희는 항상 저희 애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가 저희 애들이냐면 우리 손으로 쟤를 대학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사실 별무반 종일반 애들이죠. 별무반 종일반 애들은 우리가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희가. 우리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수시로 대학을 가기 좀 어려워졌다. 그럼 정시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면접할 때도 항상 생기는 일인데 어느 대학의 어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잡혔는데 그 면접을 해야 되는 애가 얘 한 명이다. 그럼 저희는 해야 돼요. 한 명을 위해서도 반을 개설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면접을 진행해. 저희 애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걔를 야, 너 딴 데 가서 해.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손으로 여태까지 해왔고 아이도 학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저희 아이. 정시반도 똑같은 거죠. 우리 애가 정시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정시반을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있지만 지금 입시가 좀 더 이런 수시 정시의 선명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입시고 그 다음에 정시 턴을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재수생들 이기려면 지금 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고 학교들도 정시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아이캔이라고 붙였어요. 아이캔. 좀 너무 유치한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애들이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 없는 아이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제 공부하게 만들려면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감 부여 중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캔,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평가 설명회 이런 것도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애들이랑 요 교실에서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갖고 그 우리 이게 팀장이 우리 김은성 부원장이 이제 정시팀의 팀장을 맡는데 우리 김은성 부원장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아이들 동기부여도 잘하고. 그래서 그 저희 학원에 이제 부원장님이 두 분 계신데 부원장님 2분 계신데 두 분 다 이제 입시 생활 다 거의 15년 차, 20년 차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입시 컨설팅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스타일이 있죠. 이제 한 분은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경상도네. 한 분은 진주 분이고 한 분은 경주 분인데, 그 진주 출신의 우리 김은성 부원장님은 그 서울대 화공과 출신의 그 과학 선생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되게 따뜻하고 정감 있고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 그 최 부원장님은 그 고대 영문과를 나오신 문과 출신인데 경주 분인데 완전 그 상남자, 경상도 상남자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시원시원하게 막 지르는 그런 스타일이고, 성향이 약간 다른데 정시반 아이들은 아무래도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게 그 김은선 부원장님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맡겼는데, 아이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일수록에 사실은 서러워요. 그렇잖아요. 사실 공부 못하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게 뭐 죄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저도 이런 집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애들 갖다 자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막 받들어 공부 못하는 애들 막 이래.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좀 뭔가 좀 자기 삶에 자기가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애들 데리고 좀 놀러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공부만 시키면 애들이 그냥 미쳐버릴 거니까. 그리고 군대처럼 휴가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저희 다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학교 활동을 하면 그게 또 애들한테는 휴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면 봉사 가야 돼요. 아니면 저희 뭐 모듬 활동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애들이 좀 놀다 오잖아요. 쉬고. 근데 정시하는 애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월화수목금토 계속 수능이잖아요. 미쳐버릴 거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3개월에 한 번씩 2박 3일. 자, 너 2박 3일 동안 학원 오지 마. 휴강 전부 다. 놀아. 근데 애들이 당황을 해. 제가 이거 시켜봤거든요. 제가 어떤 애한테 애가 요즘 너무 힘이 빠져. 야, 너 좀 놀아. 좀 쉬었다 와. 그랬더니 걔가 눈을 깜빡하면서, 근데 뭘 하면 돼요?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미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이제 한 2년 동안 계속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공부를 해온 아이인데, 요새 와서 이렇게 옛날에 공부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제가 이렇게 매일 보거든요, 애들을. 제가 요새 왜 이러지? 출결을 보니까 옛날에는 애가 땡 하면 왔었거든. 학교에서 땡 하면 오던 애가 점점 어느 시간에 늦어졌어.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 아, 지쳤구나. 그래 불러 상담하면서, 야,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 3일 너 한 놀고 싶으면 한 일주일 놀고 와. 괜찮아. 수업 빠진 거. 아, 그 선생님한테 말씀 보충해줘라. 이렇게 내가 놀으라 그래. 놀고 와.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놀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미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힘들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갖다 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동기부여, 상담, 자극, 적절한 휴식. 네,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별로,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개인 성적 결산의 평가 설명회라는 게 그냥 아이들이랑 하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한 달 동안 뭘 공부했는지를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이제 느끼라라는 거죠. 그걸 계량적으로도 느끼고, 심정적으로 느끼고 하라는 거고, 일과제 관리고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일. 매일 영어 단어 시험 떨어지면 또 재시험 보고 이거 완전 노가다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기반 능력 지표의 분석과,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영어 시험을 저희 애들이 작년 겨울에 다 봤는데, 영어 시험을 그냥 모의고사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3시간짜리 영어 시험을 보는 거죠. 굉장히 자세하게. 예. 뭐 도대체 영어를 못하는데 왜 못하냐 너는 도대체. 수학 시험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는. 연산이 안 되니까 그런 애들 많거든요. 결정적으로 더하기 빼기에서 틀린 애들 다 해놓고, 그러면 구몬학습이라도 시켜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뭐 지금 다 풀어놓고 틀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기반 능력을 갖다 분석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읽기 훈련도. 그래서 국어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짜면서, 지금 국어는 파트는 3개인데 사실 화작 언매는 선택 과목이라서 그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고, 예, 지금 결국 크게 2개거든요. 문학과 독서. 2가지인데, 독서가 사실 애들이 전부 거의 다 틀리거든요. 문학은 가르치면 올라가요. 근데 독서는 정말 가르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3등급, 4등급에서 국어가 머무르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독서 문제예요. 독서 안 늘어요, 안 늘어.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면서 일주일에 3교시를 넣어라. 월수금 3교시를 넣어서 같이 읽어라, 같이. 수업이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왜냐하면 읽기가 안 되거든요. 영어랑 똑같은 거죠. 국어인데 읽기가 안 되니까 사전에서 찾아서 단어 정리하고.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안 돼서 못 하겠다는데, 그걸 뭐 안 되면 하게 해줘야죠. 예. 그래서 이 기반 능력, 기초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수능 등급이 지금 향상되고 있다는 지표를 계속 자기 기록을 볼 수 있게, 내 기록을 내가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컨셉트를 이제 이렇게 잡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시는 저희 애들이 사실 그 내신하고 세특 이런 건데, 내신은 뭐 이번 결과 나오겠지만 그 아이들이 여태까지 잘해왔던 애는 계속 잘할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세특은 저희 아이들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김영준 실장님이 주로 하시는데, 김영준 실장님이랑 학생부 상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수시는 뭐 저희 학원이 여태까지 수시로 거의 대학을 보냈었고요. 네, 그랬었는데 그 정시를 갖다 조금 이제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제 담당 선생님은 아까 제가 팀장은 우리 김은성 본장이 하실 거고, 그 나중에 이제 정시 관련 상담이나 이제 학생 상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분이랑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김은성 본장님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어과는 이제 우리 김한 선생님이 문학을 담당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박성현 선생님이 이제 독서 파트를 담당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영어는 우리 김영준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유병현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그 우리 정시 아이들 진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설민혁 선생님,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맡고 계신데 이분하고, 주로 이제 그 정시반 들어간 애들은 2학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3학년 맡고 있는 최원식 선생님하고 이 두 분, 장상혁 선생님까지 세 분이, 수학은 이제 좀 분야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이 세 분이 이렇게 정시반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실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 오늘 설명회를 중간에 자꾸 이것도 재밌네요. 딴 얘기도 하다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잠깐 샜는데, 오늘 설명회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거고, 공부를 어떻게 시켜나갈 건가, 과목별로 접근하는 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상태를 분석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저희 사실 상담하는 사람 컨설팅 팀에서 이제 하는 일인데, 그런 저희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말고도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이제 전형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형이 뭔가를 학기가 끝날 때마다 계속 고민해보고 그 전형에 맞게 나머지의 시간들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로드맵을 설계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 학원이 사실 대학을 가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수시로 가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수시로 가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금 그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결국 그 문제잖아요.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내신 학생부 기록이 좋은 아이들은 1점대, 2점대 내신을 맞아서 아까 여기에 써있던 그 위에 한 서너 칸의 대학을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냥 적당히 내신에 맞춰서 그런 대학을 가는 게 맞는 애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얘가 정시를 괜히 하자 그랬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학생부로 한 중위권 정도의 대학을 보내느냐, 아니면 욕심을 좀 내자, 그래서 그 대학은 안 간다라고 생각, 정시로 턴해서 그 윗대학을 보내느냐, 여러분 그 차이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갖다가 좀 안 되는 애들을 좀 윗대학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입시가 단순화되면서 지금 이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입시를 아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고난고 논쟁이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걸 저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공학을 가면 대학 갈 때 유리하다라는 걸 저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학은 경쟁률이 세고 여고는 경쟁률이 낮다, 이런 말씀 드린 건데, 제가 수시 정시 이것도 정시를 갖다가 이제 확대해서 정시로 이제 좋은 대학을 재학생들한테 지금 너무 밀리니까 재학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정시로 보내는 그런 움직임이 학교든 학원이든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입시가 이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다른 일반적인 얘기 다 들으셨지만, 우리 아이가 과연 그러면 오늘 설명에 들은 결과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스테이터스에 있냐, 어느 정도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 아이는 뭐 수시 아니면 수시 정시 동시 대비 아니면 정시 턴을 고민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하시면 되는 거죠. 기말고사 결과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 오늘 내일 사이에 거의 끝나니까, 그러면 다음 주 초 정도면 이제 등급이 촉촉촉 떨어지겠죠. 이제 그럼 그거 갖고 판단해서 방학은 한 21개 정도부터 하니까
그 전부터 저희는 뭐 바로 다음 주부터 바로 개강이에요. 월요일부터. 예, 이번 주는 남은 수업 좀 진행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바뀐 시간표로 바로 개강하니까 그 전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하셔서 얘기 나누시고 지금 재원생 부모님들은 성적 나오면 그때 어차피 만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상담이 필요 없는 집에는 전화 안 해요. 잘하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화할 거고. 예. 계속 가는 애들도 애들이랑은 상담하죠, 당연히. 학생들이랑은 상담하는 거고, 아닌 아이들은 그냥 쭉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전화하시고, 전화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말씀이 거의 끝나시는 거 네네네.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정시 중요해서 이렇게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대비반으로 하고 네네. 하는 건 좋은데 그 선생님들의 리소스가 네. 한정돼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보면은 네네.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 네네네. 네, 배치가 바뀌는 거죠. 네네. 배치가 너무 근데 저기 지금 뭐 선생님들은 지금 애들 안 가르치시고 정시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이제 그러면은 그분들 지금 정시 이제 컬이나 그런 거, 네. 평가나 그런 거에 네.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하실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냥 원래 하던 저기에 그만큼 저기가 아무래도 24시간은 정해진 거고 네, 네. 한정돼 있잖아요.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네. 저기는 그러면 이제 손이 좀 들가 어느 쪽이든 손이 좀 들갈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 그럼요.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이제 기반 선생님은 이제 1, 2학년 내신에서는 거의 뺄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 1, 2학년 내신 손이 제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학년 내신은 다른 선생님한테 좀 넘기고 그 고3 수업하고 정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조정해 드리는 거고. 네, 영어과도 우리 김영준 선생님인데, 김영준 선생님은 지금도 주로 그 수업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컨텐츠 쪽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별로 없던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늘려드리는 그런 거고, 수학은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정시반, 수시반을 딱 분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수학이란 과목의 특성상. 그래서 2학년, 3학년 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애들이 이제 수평에도 일로 갔다 하는 거거든요. 반은 늘어나는 거죠? 반은 늘어나죠. 예, 반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시수가 보통 뭐 학원을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학원들이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30교시에서 40교시 사이를 하거든요. 30교시,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6교시, 5교시, 주말에는 8교시도 하고. 예. 근데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이 20교시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해요. 20교시. 그래서 하루에 보통 이제 4교시. 많이 하면 뭐 주말 같은 6교시도 나오지만, 이게 저는 인간다운 학원 생활을 추구하는 원장이라 수업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한테 웃질 않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많이 안 줘요. 적당히 주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뭐 애들 진도 보충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학원 구조를.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수업 부담이 많은 학원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 숫자가 사실 많죠. 학원 원생 수에 비해서 선생님 숫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제 알 것 같은데, 기획은 이제 제가 하는 거고, 페이퍼워크는 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만나서 수업하시고 뭐 과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갖다 이제 데이터화해서 아이들별로 분석하는 건 또 컨설팅 팀에서 하거든요. 네네, 다른 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주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뭐 업무 로드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선생님 추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시험 때나 그럴 때는 12시 넘어서까지 애들 카톡으로 네. 물어보는 거 네네. 그래가지고 학원 선생님 파이팅 못하겠다 이제 생각이 그 정도로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아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니까. 근데 사실 시험 때는 저희가 막 1시까지 공부하는 애들 선생님이 막 태워다 줘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이거를 애가 1시까지 공부하겠다 그러면 태우러 오는 게 정상 아닌가? 그죠? 우리 애는 1시까지 안 해서 문제인데, 그죠? 애가 1시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태우러 오는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태워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코스 짜서. 이쪽 방향은 누가 하고 이쪽 방향은 누가 하고 기사까지 다 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그걸 어떤 학원 강사가 원장이 시킨다고 그거를 갖다가 애들 운송까지 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저도 그러지만 되게 뭐 똑똑하고 뭐 전문직인 것 같고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해요. 선생님들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고. 네? 저는 뭐 별로 순수한지 모르겠고, 저희 선생님들을 보면, 그러니까 막 늦게까지 뭐 카톡 질문 받아주고 뭐 해주고 보충해주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찾으니까 이런 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하죠. 예. 어쨌든 그 오랜만에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질문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재밌는 설명에 딴 얘기도 네네네 하세요. 정시 대비 프로그램에 이제 방학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정시 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있는데 현재는 그 네. 프로그램에 가담하지 않은 친구인데 네네네 들어오는 거죠. 이제 엄마는 오늘 이제 이런 걸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고민이 좀 있었던 네네네 한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원을 싶어 하는데 네. 학원 측에서 봤을 때 이 아이의 그동안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면담을 하시고 이걸 결정을 하시고 그렇죠. 그 결정을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상담을. 어떤 분하고 그 상담 신청을 하는지 아 신규 상담은 100% 제가 합니다. 예, 신규 상담은 100% 저 혼자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이거 대단히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데 저는 애들이 온다고 100% 받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성적이 좋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성적이 안 좋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태도를 봐요. 태도를.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니까 태도가 나쁜 아이라고 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학원에 저는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제가 기획자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 학원에 오면 도움이 되겠다. 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아이한테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 받는 거 안 그러면 안 받는 건데 아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네가 지금 현재 성격 상황이 이렇고, 네가 어떻게 공부해온 과정이 이렇고, 그다음에 네가 이제 스타일이 이러니까 이걸 갖다 정식적으로 한번 그 턴을 좀 해보는 게 어때? 지금 1학년인가 2학년인가요? 2학년 아이들은 이미 상담이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상담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이 아이는 정시로 옮겨 갈아타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애들을 이미 상담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 명씩 한 명씩. 오늘 올라온 거 7, 8명 벌써 진행됐던데 이게 한 명 한 명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애랑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인생 얘기도 해야 되고 공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 네. 아이하고 먼저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그냥 탐색 단계 그런 거고 이제 얘는 한번 옮겨야겠다 그러면 연락이 가죠. 어머님, 얘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죠. 저희 맘대로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네, 네. 원장님 오늘 네. 제가 1학년 어머니를 네. 다른 학원 다니는데 네. 이 시스템을 네.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정시보다 네. 내신 시험 네.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한번 요약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 글쎄요, 뭐 그냥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뭐다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고등부 입시 전문 학원이라는 거를 그 만들 때에 제가 이제 기획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제일 중요한 기획은 이제 컨설팅 팀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컨설팅 팀이라는 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성적 분석하고 학생부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형 예측하고 로드맵 짜고 이런 걸 컨설팅 팀에서 하는 건데 저희 학원에 이제 그런 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팀이. 예, 그런 분만. 저는 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세 분은 수업을 안 하시거든요. 수시로 들어갈 때 네. 그 컨설팅 팀이 적극적으로 아이의 성적을 그럼요. 대학을 그럼 6개 딱 정하죠. 6개 딱 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큰애가 여기 고2 2학기 때 왔어요. 네. 이지요. 네. 근데 사실 내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저는 사실은 재수 생각하고 네, 네. 재수까지 생각하고 네, 네. 많이 했는데 너무 대학을 잘 보내주신 거죠. 누가요? 김대영 학원에서 네. 네. 큰애를.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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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몰랐어요. 그 정도로 잘 간지는 저도. 근데 이제 한 내신으로 봤을 때는 2, 3등급 높은 데로 간 거였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니 저희 딸, 잘해주신 저희 큰딸. 예. 그러니까 여기 저희 학원 출신의 첫째가 보낸 거였는데 만족하세요? 그래서? 만족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 진짜 재수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제가 정말 신경을 안 썼는데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제가 애가 느꼈어요. 잘한 거겠죠. 아, 애가 잘하는 거 아니, 맞죠? 애는 애가- 5등급이었어요. 5등급. 내신이 5등급이었는데 근데 가천대, 그러니까 가천대 갔어요. 그런 거를 네. 우리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얘 싶었어요. 성향에 맞게
선생님 저도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이런 질문 하나 싶기도 한데 저희 아이는 문영여고를 다니거든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신뢰가 갈 만한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문영여고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시로 전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 학교가 어느 정도 서포터즈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수업을 계속 중간에 들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무래도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의 대답보다는 선생님이 더 확실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문영여고는 정시로 가는 학생한테 별로 학교에서 서포트가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이런 거죠. 갑자기 이거 누군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알고 있어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영여고는 학생부 전형에 대한 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라서 거의 모든 아이들을 다 학생부 전형을 하라고 얘기한. 네네네네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웬만한 결단이 없으면 학교에서 정시 프로그램 만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는 학교도 아니고. 아니요, 왜냐면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입시는 결국 공부와 그 실전이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죠. 의사도 다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실전해보고 의사 되는 거잖아요. 입시도 제가 전형 공부를 열심히 할 거잖아요. 이 대학 입시 전형이. 그건 의심 안 하시죠? 전형을 제가 공부할 거라는 거는. 제가 아니 이게 직업인데 그 전형을 공부할. 네. 근데 전형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매년 바뀌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아이들 매년 원서를 쓰니까. 어쨌든 원서 쓸 거잖아요. 이렇게 붙은 여기저기 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봐서 원서를 안 쓰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원서를 써서 다 붙이는 건 아니죠. 붙는 아이들도 있고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지금 아직 살고 있고 다 떨어뜨렸으면 엄마들이 저를 그냥 놔뒀을까요? 붙은 아이가 더 많으니까 저를 여태까지 관악구에 살고 있게 만드는 거겠지. 붙인 아이가 훨씬 많죠,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죠, 붙은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방법이 이제 몸에 체화돼 있고 그건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음식하실 때도 이게 레시피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감이잖아요. 마지막에는. 그죠? 라면을 끓일 때 언제 부를 거야 가장 쫄깃한 면발을 맛볼 수 있느냐.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보면서 감이잖아요. 그런 입시에도 그런 감이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원서를 계속 써오면서 바뀐 전형을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붙는 케이스와 떨어지는 케이스를 계속 학습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런 감은 있는 거죠. 그걸 갖고 하는 거고 문영여고 아까 그 질문하신 어머님 얘기는 그 학생부 관리나 이런 거는 잘해요. 다른 학교보다. 특히 상위권은. 저희 수업의 기본 형태는 평상시에는 수능 공부를 하다가 시험 때는 내신 공부를 하는 그런 형태고 국어 영어는 그런 형태고 수학은 이제 선행심화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잘하는 애들은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방학 때 하는 특강이 당연히 있는데 방학 때만 이 지역 아이인데 방학 때만 다니겠다 그러면 저는 별로 안 받아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있죠. 저희 재원생이라면 당연히. 그럼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 거고 그 아이들이 방학 때 이제 사실 1학기가 딱 끝나면서 대부분 아이들이 딱 풀어질 때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확 잡으려고요. 좀 아이들을 잡고 좀 혼도 좀 내고. 애들은 좀 억울해요. 나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방금 돌아왔는데 또 잡아 그러면 억울하긴 한데 원래 수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어쨌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너무 늦었네요. 네네네.